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이제 벌써 어느덧 봄에 만나서 여름 지나고 가을이 오고 초겨울이죠. 날씨가 이제 쌀쌀합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시장이 재채기합니다. 이게 장마철이 지난 지가 언젠데 비가 쭈룩쭈룩 내립니다. 이게 과연 우기를 가는 그런 비인지, 아니면 제가 방금 전에 표현했듯이 재채기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시간이 1시 3분 조금 지나고 있죠. 1시 3분 30초로 지나는데, 오늘 내림세가 좀 세죠. 양대 지수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종합주가 지수도 보고 코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아마 지수 보면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심쿵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증권방송 보면서 벌써 종목 진단 막 요청하고 이거 지금 매도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고민 많으신 분들. 이 진짜 시황 보시면 되잖아요. 진짜 시황 지금까지 7개월 차를 지나가고 있는데, 보신다면. 1993, 지금 코스닥 653, 선물 246.60. 우리 진짜 시황을 애청하시는 애청자분들은 오늘 설레발 칠 게 있나요? 없죠. 왜요? 그동안 다 그대로 갔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왔으니까. 자, 이제 오늘 코스피 포인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코스피 포인트의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흔들릴 때 대다수의 분들은 우왕좌왕하고 막 심쿵심쿵 하잖아요. 공부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이거,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말이야, 내려오고 있네. 나 이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준비 안 된 사람은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 기업을 내가 그동안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공부를 했는데, 싸게 살 기회를 주는구나. 그렇게 또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코스피 포인트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코스피 회기 2000포인트. 땡땡땡. 꺾기도 각기도. 예전에 모 개그맨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개그맨이 꺾기도라는 그 프로를 했었잖아요. 한참 또 인기 있었던 개그 프로였는데. 꺾기도 각기도. 제가 왜 꺾기도 각기도라고 표현했냐면 2000이라는 자리는 명확히 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입니다라고 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거고, 이제는 이 위치 1993에서 꺾기도 같고 아니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당분간은 명확한 회귀 자리 있긴 있는데 그거를 빠르게 갈지 아니면 또 비꼬아 놓을지 잠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잠시 후에 이 표현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모멘텀 부재 속에 거칠어진 심리입니다. 거칠어졌잖아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거칠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우리는 제가 언급한 포인트, 퍼센테이지, 저는 90%를 봅니다. 12월 달에. 옐런 의장하고 소통했냐고요? 아니요. 꼭 만나봐야 합니까? 안 만나봐도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예측을 한 거잖아요. 확률을 예측한 건데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뭐 지표 하나 나올 때마다 그 기준금리 인상 우려감에 떨어졌다. 올라갔으면 또 뭐라고 했을까요?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지만 시장이 올라갔으면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다. 금리 인상 해봤자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빠지니까 우려감이다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떠한 지표나 모멘텀들이 나와봐야 양념밖에 안 된다. 핵은 12월 15일, 16일 날 FOMC 회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나와도 거칠어진 심리가 되는 거죠. 종목은 주성엔지니어링, 비아트론, 에코프로, 실리콘웍스, 그리고 낙폭과대가 진행 중인 한샘, 한전 KP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될 거예요. 발표가 될 텐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입니다. 수출이 미국에도 수출입 물가 지수였는데 그동안 우리가 고용 쪽은 봤잖아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발표돼서 많이 수입 물가가 올라갔다. 예상치는 전월하고 동일하게 돼 있어요. 0.1%. 하지만 만약 소비자 수입 물가 지수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근거가 되겠죠? 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좀 더 힘을 받는 근거가 되겠죠. 그러면서 또 그것이 시장에 또 일정 부분 재료화 되겠죠. 예. 우리나라로 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한마디 좀 하고 갈게요. 쓴소리 좀. 아침에 보니까요. 조회수가 100이 안 넘어갔어요. 한국은행에 가시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공짜예요. 한국은행을 그렇게 멀게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가깝지 않습니까? 바로 클릭 한 번이면 다 들어가는데 가보면 볼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제가 특별하게 막 이렇게 꾸며갖고 모셔갖고 온 게 아니라 근데 조회수가 100건도 안 된다는 거. 그럼 일반 투자자, 일반인들은 안 봤다 치더라도 전문가라든가 증권 활동하시는 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인데 이거 한 번도 안 눌러보고 했다라는 거, 공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수출입 물가가 나와요. 근데 보니까 역시 화학 제품들, 수출 물가 지수가 당연히 수출 물가 지수가 떨어지면 이익 국면이 개선이 빨라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그 사업의 제품들을 품목별로 다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큰 그림에서 수출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화학 제품 관련돼서의 뭐 나오는 것들, 제품들 많잖아요. 화학 제품 워낙 많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는 거죠. 또 수입 물가 지수도 한번 볼까요? 수입 물가 지수를 보니까 수입 물가 지수를 이렇게 보시면 자본제도 하락, 소비제도 하락, 그다음에 중간재 부분도 하락. 10월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출입의 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가격 동향이 썩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이 수출입 물가지수가 엄청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락했냐? 그거는 말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근데 그렇게 임팩트 있는 지표는 아니라고요. 실은.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를 또 뭘 보냐면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은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면 실은 주식도 자산시장이잖아요. 부동산도 자산시장이고요. 이 자산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정책 효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건 못 놓치더라도 큰 흐름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주식에 상장된 기업은 뭡니까, 여러분? 물건을 만들어서 팔던, 서비스를 제공해서 매출을 올리던, 그리고 임금을 직원들에게 줘서 인건비 주고 남은 이익으로 주주들하고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기본 원리는? 그러면 또 근로자분들은 임금을 받아서 소고기 사 먹습니까? 아니죠. 임금 받아서 소고기도 사 먹겠지만 저축도 하고 또 다른 소비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소비가 되려면 월급을 받아야지 소비를 하죠. 월급이 없는데 어디서 소비를 합니까? PC방을 가고 싶어도 PC방 갈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임금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잖아요. 줄이고 있잖아요.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 노동법 개선 좋습니다. 개혁한답니다. 소비에 촉진하는 개혁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은행이라든가 산자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각 정부의 사이트들 뒤지면서 공부를 해보면 지금의 정책 효과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부동산 뉴스입니다. JTBC 한겨레. 약간은 우리가 알기로는 진보 성향 및 중도 성향이에요. 근데 보면은 서울신문도 있고, 조선일보가 빠졌네요. 조선일보 것도 기사를 제가 캡처했었는데, 빠져 있는데, 월소득 중 절반이 주거비에 짓눌리는 월세 푸어다. 있으나마나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부동산 자산효과 절대 공식이 깨졌다. 이거는 이제 그 광의에 보면 되는데 한국은행 가서 자료에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입자 전세 플러스 월세 한 번에 대출, 가계빚, 임대료, 자금 우려도. 이건 또 뭐냐? 주거비는 그냥 나옵니까? 내 소득에서 나갈 돈이잖아요.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요. 80년대, 그러니까 지금의 5, 60대 분들은 고금리 시절, 은행에서 이자 15%, 20% 시절, 예? 전세로 신혼을 꾸렸던 시절이에요. 지금의 2030들은 달라요. 신혼, 결혼했어요. 전세,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돈 있어도 전세를 못 구하는데 뭐. 월세로 갑니다. 그럼 20, 30대, 230, 40, 소득의 일부분이 주거비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매매 부동산가가 올라갔어요. 매매가 거래가 활성화됐어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월세비를 내느니 그냥 집 사자. 예? 근데 뭐 집 사는 게 내 돈이 아니라 대부분이 대출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벌써 미세하게 이자가 8월달, 9월달, 10월달보다 달라졌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시중금리가. 그럼 이자 비용 내는, 내 집은 명의는 내 집이지만 이자 비용 내고 있어. 내 집은 명의는 내 집이 아니야. 렌탈이야. 월세네. 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월세를 사나? 내 집을 갖고 있나?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세금만 더 낼 뿐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얘기하냐면 소비 자체가 촉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소비가 촉진 안 되면 기업들은 매출이 증대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게 단순한 원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경제학 박사 하버드대 나오고 서울대 나와서 경제공학을 알아야만 투자의 원리를 아느냐? 아니거든요. 정주행 회장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력이 높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학력 낮은 거 다 알잖아요. 세상 모두가. 고 정주행 회장 해보긴 했어? 이 멘트 아주 유명한 명언이잖아요. 또 하나, 나는 정주행 회장께서 고 정주행 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나는 신문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 내 지식은 신문에서 나왔다.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돼요. 그만 이 원리들 아주 쉬운 원리예요. 이런 것이 순환이 돼서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정책 효과가 있느냐예요. 자, 수출입 물가지수 폭. 내수시장 부동산으로 띄운다 해서 매매 거래는 막 띄어서 누구만 좋게 했어요? 떴다방들만 좋게 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소비가 촉진될까요?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전월세 전환율. 경북, 충북, 전북, 강원, 충남, 울산 쭉 전국이 7.2%. 전환율이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냅두고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 많이 짓습니까? 민간주택만 사상 최대 분양 나왔죠. 공공 안 짓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중산층 이하는 사실 상위 소득 10% 이상 빼고 나머지 90%는 주거 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소비가 활성화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또한 물가지수도 방금 전에 봤듯이 화학제품의 유난히 변동이 컸어요. 그럼 유가가 빠지니까요. 근데 유가 빼고 나머지 거 생활필품은 낮아졌나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지만 실은 유가 빼버리면 나머지 공공요금 및 가계 소비에서 나갈 수 있는 모든 음식료들 다 올랐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고민해야 될 거는 뭘까요? 단순하게 시장에 사고 파는 내 종목만? 큰 틀의 물이, 큰 기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황이 중요한 거예요. 큰 기틀이 탄탄해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보석 찾기가 쉬워져요. 하지만 기반이 약해. 그러면 그 기반 약한 데다가 집 지면 붕괴되는 건 그 집만 붕괴되겠습니까? 다 붕괴되지? 일본 봤잖아요. 일본도 그렇게 튼튼하게 건축을 한다지만 쓰나미 오고 지진 나니까 다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황을 여러분들 계속 얘기해드리고 이 시간 통해서 6, 7개월 동안 포인트도 설명드리는 거. 얼마 전부터 위에서 매수할 자리 아니다. 하지 말자. 그거거든요. 그 전반적인 큰 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는 끝났어요, 이제. 한 달 반 남았잖아요. 이제 내년 준비해야 돼. 내년은 정말 큰 틀의 경제나 시황이
기반이 밑에가 딱 받쳐 있느냐? 그래서 내년부터 종목 찾기 막 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거냐? 아니면 내년에 위에가 딱 막혀 있어서 아니면 밑에가 부실하니까 위태위태하니까 종목 찾기를 정말 신중하게 할 거냐?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제 전반적인 좀 현재 우리 경제상이나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절대 도박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도박장에 갔기 때문에 도박스러운 매매나 투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도박장이에요. 주식시장은 그 나라의 종합이에요, 종합. 거울이라고, 종합경제. 그러니까 기업 가치,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라는 표현을 전 써요. 여러분들 학창시절 성적표 그대로 기록 남아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적표예요. 경제 성적표. 그걸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다음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한번 빨리 볼게요. 주성엔지니어링 보도록 하죠. 주성엔지니어링이요. 이 지금 시장이 흔들린 상황에서도 오르고 내리고 올라요. 근데 보니까 중국 업체의 수요가 주목되는 게 이슈화가 돼 있어요. 모멘텀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3분기 실적 발표했거든요. 기간 수급이 유입이 지금 되고 있죠. 실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성엔지는 보니까요. 안 좋죠? 2011년, 12년. 아이고야. 근데 13년에 살짝 좋아졌는데 저거 좋다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시장은 13년도에 보니까 오르는 척 하다가 밀렸어요. 2014년도에 매출은 살짝 감소. 영업이익은 소폭 상위. 소폭은 아니고 이제 전년도보다는 좋아졌는데 이거 올라갈 때 좋은 거니 나쁘거든요. 하지만 2015년도는 좋아지고 있어요. 다음 거 실적 한번 볼까요? HTS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전자공시가 오면 11월 4일날 벌써 발표가 됐던 건데요. 네, 81억 단기. 그 다음에 누계로 100억이에요. 네. 전년 동기 대비 120% 단기 수익도 흑자 전환. 근데 내년이 더 좋은 기대감이 있는 모멘텀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주성엔지니어링은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죠. 차트 한번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차트로 종목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주성엔지니어링이요. 기관 수급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올해 시장을 땡겼던 힘이 기관 수급이거든요. 파랑색. 또 후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기준점은 5,300원, 400원대가 기술적 가격에서 지지 가격이라고. 그러면 이런 때 눌러주면 싼 거죠. 싸지는 거라고요. 이거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을 내년에도 좀 기대감 있는 시적 턴어라운드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아트로나 에코프를 많이 얘기했으니까 됐고 실리콘웍스, 펜리스 업체인데요. 펜리스 업체는 향후 계속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리콘웍스 쫓아가지 않았다라면 결국 눌림목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분할하면서 관점을. 중요한 가격은 28,000원대의 지지 형태. 그 다음에 한삼하고 낙폭과도 있었잖아요. 이거 뭐냐면 한국항공우주 지난번에 보이십니까? 막 신나게 주도주로 갔다가 빠질 때 제가 올해 연 저점에서 고점의 피보나치 그리면 하프 자리 또 6.8 자리가 매수 바운딩 나올 자리다. 그래서 올라탈 것이다. 기술적 반등 해줬죠. 뭐 한미약품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빠지고 나서 빠졌어도 여기 이거 월봉으로 그때 설명드렸죠. 월봉으로 봅시다. 월봉으로 피보나치 그려서 여기 전환선 기준선 이탈하는 지점 36만 원대 만나면 리바운딩 나올 자리다. 주봉상 보니까 피보나치 그려놓고 리바운딩 나왔던 자리 하프랑 6.8 자리. 그러면 한샘 주도주였잖아요. 근데 다이렉트로 쭉 빠집니다. 지금 어디까지 빠졌냐? 올해 저점과 고점에 하프 자리 6.8 자리 그리고 전 고점 자리 거리랑 터진 자리. 그러니까 20만 원이나 19만 원대면 리바운딩 나오고 빠져봐야 바운딩 나올 자리. 그럼 이거는 추세적으로 전고점 돌파하겠다라는 얘기는 못 하더라도 뭘 할 수 있다? 아까처럼 한국항공우주처럼 리바운딩은 나올 자리다. 누가 합니까? 또 한미약품처럼 미친 듯 갈지? 그러나 이 가능성은 둘째 치더라도 리바운딩이 나올 자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샘 리바운딩의 매매가 포인트가 되는 거고 얘만 있냐? 한전 KPS도 마찬가지죠. 한전 KPS도 올해 저점 대비 쭉 추세로 올라탔는데 느닷없이 외봉으로 뚜두두두둑 빠졌어요. 그러면 하프와 6.8 자리 전고점에 거래량 터졌던 자리 10만 원대가 오면 리바운딩 나오는 거죠. 리바운딩 매매를 해볼 수 있는 두 종목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는요. 이달 말에 이제 위안화 편입이 이제 또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지표들이 막 나오더라도 이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네.
빈대떡 붙이는 식으로 하니까. 근데 유한화 편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동성인데 이것을 뚜렷한 어떤 기준점을 아직 잡기가 어려워요. 왜? 새로운 거니까. 유한화가 편입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된다면 어떻게 바뀔까?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둘째 치더라도 그것은 이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다 다양한 목소리고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도 뚜렷하게 가면 안 되겠죠. 변동성을 환시장, 외환시장은 변동성을 좀 주시할 필요성이 있고 금통이 12일 날 그냥 주목만 하세요. 거의 인하냐 인상이냐 물어보신다면 알 수는 없지만 동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여자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로 가겠습니다. 땅땅땅 기억나시죠? 거래량 넘기 쉽지 않다. 따다다당 이 동그라미 영역에서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이 화면을 보시면 이 부분만 확대해 보실래요? 이 부분만 확대하면요. 며칠 전이었잖아요. 2000포인트 보이기는 했겠어요? 근데 보이잖아요. 다음 볼게요. 코스피 지수 예상 잘 봤습니다. 보여주시죠. 보세요. 이때만 있을 때도 2000포인트 보일 것 같았어요? 안 보이지만 결국 이 동그라미 영역에 있을 것이다. 빠바바방 와버렸죠? 맥점 뭐예요? 여기 거래량 터진 지점 있잖아요. 지지 반등 나올 자리 보여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삼각지 맥점을 그려드렸습니다. 해서 2000이 회귀 포인트입니다. 다음 거 하나 마지막으로 볼게요. 2000 회귀 완료. 그런데 오늘 저점이 뭐냐? 아직 11월 달 저점 제가 깬다고 했죠. 어제 깼죠. 11월 달 저점 가짜라고 했죠. 어제 깼죠. 2000포인트 회귀 됐죠. 이제는 뭐냐? 주봉상 5주 이평은 화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 3일 동안 수목금 올라가 봐야 반등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올라가 봐야 5주 이평 주봉상 종가 회복은 못하고 하회할 거라고 봐요. 아직은 저점은 11월달 저점은 미완성. 그래서 저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기다려 볼 거예요. 다음 전략 마디를. 1차적으로 와야 될 자리까지는 봤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기억나시니 모르지만 선물지수 248점 땡땡, 247점 땡땡, 246점 땡땡 회귀 자리라고 했던 거 다 왔죠. 지금부터 잠깐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이게 선물지수인데요. 선물지수에서 지난번에 이날 뭐가 바뀌었다고 했죠. 미결제 흐름. 보시면 미결이 그전에는 증가하면서 상승, 감소하면서 하락이나 눌림인데 11월 4일부터 미결이 증가하니까 하락마디가 나옵니다. 바뀌면 주목하라고 했죠. 미결이 증가하면서 하락마디가 나오잖아요. 오늘도 그래요. 확대해 보시면 뿅. 미결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하락마디가 빠바박 나온다. 그러면 다음에 저점 반등 나오려면 저 흐름이 바뀌어야지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종합주가에서 볼까요? 지금 이제 삼각지 맥점을 제가 그리는데 지금 이 삼각지 맥점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길게? 좀 확대하는데 쭉 추세가 그래서 이렇게 막 맥점 보면 여기 이게 지금 2060포인트대 그 정도 돼요. 강력한 저항점이에요. 밑에 삼각지 맥점 만나는 자리가 2000은 무조건 만나야 돼요. 그 다음 만날 자리가 1983이에요. 기다려 봐야죠. 거기까지 오나 눌러주는 거. 그럼 코스닥은 세기형 조심하라 외쳤어요. 그리고 700포인트 60하고 120평 데드가 있으니까 저항 자리다. 쉽게 못 간다. 그리고 고점 그리고 저점 그러니까 690 한 7포인트에서 5포인트가 강력한 저항의 삼각지 맥점이에요. 기술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다고. 그럼 지수 자체는 다시 한번 와서 코스피 지수로 오면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제가 얘기하는 거 5주이평이 지금 현재 가격은 2026을 보여주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겠죠. 5주이평 자리는 이번 주에는 못 올라간다고. 가능성이 희박하다. 밑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열릴 거냐? 기다려 봐야죠. 2000은 깼으니까 이제 1983까지 올 거냐? 저점 잡기는 아직은 아니에요. 빠르진 않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왜? 11월 달에 아직 21거래일까지 많으니까 말입니다. 자, 11월 고점에서 매도 이렇게 나왔고요. 회귀 자리까지 온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차분하게 이제 브레이크가 어디서 걸릴지 좀 기다려 보시자고요.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